PPT입니다. 그 옛날에 만들었던 PPT인데요. 우선 EDS가 뭐냐 여쭤보신다면, 희귀, 난치 희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genetic, 그러니까 유전 질환이고, 이 책에서는 콜라겐 타입 1이랑 3밖에 말을 안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유형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에, 콜라겐 5까지 나올 정도라면 그냥 1이랑 3은 아니에요. 특히 이거는 클래시컬 EDS, EDS 중에서도 가장 흔한 타입인데, 콜라겐 1이랑 3이 아니라 5, 콜라겐 유형 다섯 번째 거가 제일 변이가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리고서 여기에는 ADAR, Dominant Recessiv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콜라겐이 전혀 아닌 것도 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dominant recessive 이러면은 잘 몰라요. 우성이랑 열성 유전이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에 써 있는 게 콜라겐 유형,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관절에 과가동성이 생겨요. 어, 네. 탈구, 그리고서 아탈구, 그리고서 피부, 특히 클래시컬 EDS, CEDS가 제일 심해요. 피부가 약한 건. 피부가 아주 얇고 어, 쉽게 찢어지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피부가 찢어진 다음에 회복하는 데에도 너무 오래 걸리고, 상처가 나고서 여기 흉터가 생긴다면 함몰된 흉터가 나와요. 돌출된 흉터도 아니고 평평한 것도 아니고 함몰돼가지고 나타나요. 그거 외에도 되게 많은 질환들이 같이 발견돼요. 콜라겐 유형을 책에서는 1이랑 3 정도밖에 안 쓴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1번, 2번, 3번까지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이요. 네. 1번, 2번, 3번보다 훨씬 더 많아요. 12가지 유형 정도가 있다고 전 알고 있어요. 근데 EDS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타입 1, 타입 2, 그리고서 타입 3, 타입 5. 여기에 콜라겐 5 알파 1, 그리고서 3 알파 1, 이렇게 이렇게 있죠. 콜라겐 유형 1번은 가장 많이 발견되고요. 한 몸의 90%의 콜라겐이 타입 1이에요. 그리고 타입 2는 히알드, 히, 하, 이걸 한글로 뭐라고 부르죠? 하일른 카tilage? 관절 초자연골. 네, 초자의 연고를 만들어내고, 타입 3는 타입 1이랑 같이 생겨요. 주로 피부, 그리고서 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곳에서 타입 1이랑 언제나 같이 보이고, 둘이 같이 협응을 해가지고, 구조물 같은 거에, 구조물 형성에 도움을 줘요. 우리가 그래서 배운 loose connective tissue가 타입 3고 타입 1이 보통 인대를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 다 타입 1. 그리고 상처 회복이라든지 그럴 때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게 타입 3. 그리고 우리 지난 산전산후 때 공부한 내용 잠깐 첨부하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폐경 무렵에는 이 타입 3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폐경 무렵에 맞받으신다. 예, 거기까지. 그리고 타입 5 콜라겐, 다섯 번째 거는 타입 1이랑 같이 형성돼요. 그래서 같이 보이는데, heterotypic fiber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헤테로타이픽 파이버가 뭘까요? 음, 저도 이렇게만 배워가지고, 음, heterotypic fiber, 사실은 타입 5 콜라겐을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EDS 유형에서 클래시컬 EDS 가장 대표적인 관절 과가동과 피부 스트레치가 심하고 그리고 혈관이 터져서 급사하는 유형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유형인데 거기에 이렇게 타입 5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페로타이픽 파이버는 1이랑 5번 콜라겐이랑 같이 협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파이버의 이름이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피부, 그리고서 폐 이런 구조들에서 똑같이 발견된다고 해요. 자, 이 EDS를 설명을 했고, EDS를 유발하는 콜라겐 결함 같은 것도 말을 했는데, 그럼 이걸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초기 진단. 특히 과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하거나 이걸 어, 스케일로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 나누기 어렵다 보니까 이 테스트를 쓰게 돼요. 베이턴 테스트라고 있는데 9점에서 사춘 네, 9점에서 5점을 넘는다면 하이퍼모빌리티, 그러니까 안, 과가동이라고 진단을 받아요. 첫 번째 게, 다섯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네, 다섯 번째 손가락이 50도 이상 아니면 50도를 만들 수 있다면 과가동이고, 이건 peripheral. 그러니까 말초 관절의 과가동성을 확인하는 거죠. 똑같이 엄지도 이렇게 팔에 닿을 수 있으면 과가동 1점 부과되는 거예요. 어, 1점이 추가되는 게 양손마다, 그러니까 이 한쪽 손 1점, 다른 쪽 손 1점,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요. 세 번째로는 팔꿈치. 여기 오른쪽에 보신다면 예시가 있는데요. 네, 제 팔이에요. 이게 10도 이상으로 꺾인다면 과가동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1점 더 추가돼요. 그래서 양쪽마다 1점이 추가되고 무릎도 똑같이 10도 이상으로 꺾인다면 과가동입니다. 그래서 척추의 가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바닥을 짚을 수 있으면 딱 1점 추가돼요. 그렇게 다 더해가지고 50세 이하인 어른이나 아이라면 어, 5점을 넘는다면 과가동 진단이 되고 과가동성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50세 이상이라면 4점만 넘어도 과가동성을 진단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 네, 그, 지금 여기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이 하이퍼모빌리티로 또 앨러스 달러스로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때 이 베이튼 테스트 굉장히 오래된 테스트고 일반적인데 이건 generalized hypermobility. 네, localized. 그러니까 그냥 꼭 하이퍼모바일이 꼭 이 9점 만점으로 전신적이 아니어도 그렇게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문신혜 선생님이 지금 논문을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광주여대에서 여학생들 몇 명 테스트 해봤죠? 문신혜 선생님? 몇 명 중에 몇 명이 하이퍼모바일 이 점수에 카테고리에 들던가요? 90명 중에서 한 40명, 몇 명 중에 몇 명? 90명 정도에서 제가 체크했을 때는 40명 정도, 정도가 9점 만점에 몇 점이었어요? 5점 이상인 사람이요. 아, 선생님, 네. 5점 이상. 아, 근데 5 points from puberty up to the age of 50. 아, 이게 되게 애매하구나. 사춘기를 지나서 50세까지가 5점 이상인 학생들이 그렇게 됐다고.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저한테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돌고 돌고 돌아도 안 돼서 저한테 오시는 건지, 정말 9점 만점에 9점이 왜 이리도 많은지, 응? 그리고 디스오토노미아, 자율신경계 기능장애가 대부분 다 있으시고, 어? 그래서 참 제가 이걸 판정하기에 되게 헷갈리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그, 저는 반수는 하이퍼모빌리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문신 선생님 지금 그 광주에 대해서 하신 대로 90명 중에 40명 정도
생각보다는 퍼센티지는 좀 그렇게 높진 않네요. 음. 네, 마지막에 설명을 할 거였거든요. 아, 네. 네, 진단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뭐, 하이퍼모빌 타입이 아니라면 딱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진단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베이턴 스코어에서 말했듯이 6점, 5점, 4점 이상이라면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 단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차트에 있는 유형들 중에 하나라도, 어, 변이가 발견된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진단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콜라겐 5 알파 1, 5 알파 2 대신 한국에서는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어, 콜라, 콜라겐 5 알파 1에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증상은 vascular EDS에 더 가깝다 하면 이 진단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한국만 그런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고 해요. 유전자 풀이 없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무료로 지금 이거 전장 유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신 유전자 풀이 너무 좁기도 하고 찾기도 되게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유전자 변이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안 나온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HDS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진단받기 훨씬 더 어려워요. HDS가 아니고 다른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Generalized Hypermobility Disorder 그러니까 과가동성, 그냥 과가동성이 아닌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Hypermobile Spectrum Disorder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또 가족력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건 다음에는 가족력도 있겠다 싶으면 다음으로 같이 보이는 어, 죄송하지만 comorbid이 영어로 뭐였죠? 같이 진단. 저도 용어 까먹었네. 콜모빗 디소더, 콜모빗. 누가 검색 좀 해볼래요? 합병증. 네, 합병증이요. 합병증, 제일 유명한 합병증 같은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 이걸로 진단을 많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 합병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합병증 중에 가장 어, 흔한 것들만 모아뒀어요. 첫 번째는 postural orthostatic tachycardia syndrome, 어, 체위성 기립성 저혈압, 아, 체위성 기립성, 뭐지? 타키cardia. 인맥 증후군? 네, 빈맥증. 비립성 감사합니다. 빈맥 증후군. 맥증후, 체위성 기립성 빈맥증후군이에요. 여기에 postural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기립성 저혈압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달라요, 우선. 저혈압에서는 잠시만요. 맨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 보이듯이, 훅 내려가요, 혈압이. 대신, POTS는 혈압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장 박동이 증가해요. 30박자보다 더 증가한다면 이걸 진단을 내리고, 그건 성인 기준으로. 그래서 19살, 잠시만요. 지금 그 기립성 틸팅 테이블 테스트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 검사 받은 거, 기립성 저혈압 테스트 하는 거, 갑자기 이렇게 딱 세우는 거잖아요. 음,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환자를 침대에다가 눕히고 이렇게 180도에서 90도까지 천천히가 아니라 바로 올리는데 이걸 올리고 있는 도중에 30박보다 더 넘어간다면 성인 기준으로는 진단을 받는 거고요. 청소년 아니면 아이들 기준으로는 40박자보다 더 증가를 해야 돼요.
다음으로는 gastroesophageal reflux 미안해요. disease. 네, 지인은 몇 박이 올라갔었죠? 네, 기억이 안 나. 45요. 45. 네. 다음으로는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인데요. 이건 식도 역류 질환이에요. 식도 역류 질환이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위, 의식도 역류. 네, 위식도 역류염. 여기에 보이듯이 이 스핀처가 제대로 안 닫혀가지고 역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콜라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장기의 벽 아니면 내장기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안 닫혀가지고 위 내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가 초등 1학년 때 위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시력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사이판을 선택했던 게 얘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가 하고 선택을 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식도와 위 여기 관략근이라고 하죠. 이 부위가 바로 횡경막. 그래서 횡경막을 탄력적으로 만드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정말 음, 열심히 하셔야 해요. 열심히가 아니라 횡격막을 잘 열심히는 하지 않되 그 건강에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 외에 쉽게 볼 수 있는 어, 질환들은 흔하게 보이는 질환들은 장기 탈출증 그러니까 자궁 탈출증일 수도 있고 네, 그냥 prolapse 같은 게 많이, 탈출증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이 구조적인 문제로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심장 문제. 특히, 잠시만요. 콜라겐 유형 중에 classical EDS, vascular EDS, cardiovalvular EDS까지 있을 정도로 심장이나 심혈관 쪽에 문제가 많아요. 그쪽에 콜라겐 결함이 있는다면 문제가 심하게 나타나서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게 mitral valve prolapse. 그러니까 이 판막 탈출증이 많이 보여요. 굳이 mitral valve가 아니어도 그냥 판막 탈출증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자, 치료 방법은 당연히 없고요. 만성희귀 유전 질환이다 보니까 약이나 다른 치료 방법은 없어요. 약도 그냥 통증을 조절하는 정도만 처방받을 수 있고요. 그냥 살면서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여기에는 어, 보호대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휠체어 아니면 따로 목발 이렇게 관절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도구들을 더 활용하는 게 좋고요. 참고로 이걸 잘 모르고 POTS 기존과 쓰러지고 문제가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 UIUC 미국 대학에 있을 때 제 얘기는 병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아, 될까요? 죄송해요. 다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다 결국에 한국 와서 이런 보조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압박 스타킹을 발견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돼서 지금 문신혜 선생님도 내가 환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압박 스타킹 그러니까 손가락 링도 그렇고 압박 스타킹을 하고 삶의 질이 달라졌잖아. 어깨뼈의 움직임 좋아지고 근육 제대로 붙고 지금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이런 보조기들 그리고 여기 나오겠지만 아이소토닉에서도 특히 클로즈 키네틱 엑서사이즈 그리고 하이드로세라피 워터 엑서사이즈 우리 수중 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공부한 책에도 있지만 제가 EDS 피지컬 테라피 그
전 세계에서 하나 코스에 있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영어로 새벽마다 해서 3개월을 들었어요, 제가. 어. 그리고서 이제 눈이 떠진 거죠. 이게 뭔지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한번 압박 스타킹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꼭 EDS가 아니더라도 하이퍼 모빌리티 스펙트럼 디스오더에 본인이 어느 스펙트럼 선에 걸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진짜 많은 것 같으니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산전산후에는 반드시 쓰세요. 반드시. 한국 여성들은. 네. 또, 네. 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기랑 어, 휠체어나 목발 같이 관절에 도움이 되는 어, 자- 도구들을 쓸 수 있지만 그 외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 합병증 관리는 이 보조기랑 보호 장비 같은 걸도 해결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의료진의 경우 한 부분씩 왜냐면 잠시만요. 이 어, 질환이 특히 콜라겐을 네, 어, 관절에만 문제가 생긴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콜라겐의 문제고 그리고서 콜라겐은 폐에서 장기 그냥 거의 다 몸 안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합병증을 다 쓴 게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그냥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의료진은 언제나 이걸 통합적으로 모든 몸 전체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덧붙이자면 EDS 진단을 받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거이기도 해요. 제일 심한 문제, 예를 들어 저는 실신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막 갑자기 일어났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다가 픽 쓰러지게 되네요. 저는 그래서 의사한테 가죠. 병원 예약을 해가지고 진료를 보는데 이 진료를 볼 때 거의 콜라겐이나 전신적인 문제일 거다 생각을 안 하고 아, 심장계의 문제겠구나 하고 심장 CT를 찍든지 네. 결국에는 진료를 볼 아니면 때 주로 빈혈이라고 하죠. 네, 빈혈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주로 포커스가 다른 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단받기 훨씬 더 어려워요. 진단받기 어려운 거랑, 어,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치료랑 관리에 제일 도움이 됐던 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웰빙밴드였어요. 다친 사슬 운동이 제일 좋고, 어, 관절이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에는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제가 헬스 같은 거를 하고 무거운 걸 들고 이런 운동들을 다 하게 됐는데, 그 전에 그걸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 근육을 붙이기에 되게 좋았어요. 운동도고, 웰빙밴드가 되게 좋았어요. 거기 1단계까지 못 가고 0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전 너무 좋았고요. 여기에 홍장심 선생님이 쓰시는 논문 남겨뒀어요. 아,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를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대학생의 그냥 학교 과제? 학교 과제이긴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원하는 질환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제가 제일 잘 아는 엘러스들러스를 고르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 발표를 하는 김에 이 웰빙밴드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특히 교수님이
의대 교수님이시고 의사분이시다 보니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 일하시고 계셔가지고 일부러 넣었어요. 네, 그리고서 이거는 제가 교수님을 위해서 힘들게 써놓은 데이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어,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냥 동양아시아인한테 과거동성이 더 많이 보이는 건 어, 보이는 사실은 맞고요. 아프리카리비안 그러니까 캐리비안해 근처 흑인종 그리고서 아시아인이 과거동성을 훨씬 더 많이 띄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국 여성 50%가 generalized joint hypermobility 그러니까 전신 과가동성을 띠고요. 네, 50% 그러니까 홍정진 선생님이 찾은 게 맞아요. 맞아요. 어, 문신혜 선생님. 네, 문신혜 어,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그 논문에서 찾은 게 맞아요. 50% 정도가 그렇게 전신적인 과가동성을 띠고요. 이거는 제가 살짝 욱해가지고 썼던 거예요. 그, 통합적인 유전자 검사는 솔직히 몇 시간 안에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뽑는 거. 그거를 몇 시간 안에 다 몇 시간, 중국에서는 30분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1000불 이하. 그러니까 미국 달러 1000불 이하가 됐는데, 그걸 제대로 연구를 안 한 게 저는 욱해가지고 써놨어요. 조금만 더 이걸 확인을 했다면 더 많은 유형들을 찾을 수 있을 거고, 특히 아시아인들, 어, 의 유전자 풀이 더 넓어졌을 거다. 이 연구 자료가 더 많아졌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남겨뒀고요. 네, 여기에 써있듯이 아시아인, 어, 4점까지 받은 1점부터 9점까지 받은 퍼센트가 훨씬 높죠. 네. 그럼 진단을 받는데, 주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받기 되게 어려워요. 숫자 고르셨으면 10년이에요.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10번이나 잘못 진단, 오진단을 받는다 해요. 505명의 환자들을 설문조사해가지고 받은 자료인데요. 어, 네. 넓게, 넓, HADS가 그 10년 걸렸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냥 EDS도 그런가요? HDS 경우에만 10년 네.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HADS는 솔직히 전장 유전, EDS 같은데 전장 유전체에 유전자 변이가 없는 그룹을 이거 확실히 EDS 같다. 근데 유전자 검사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 못 밝힌 거, 그걸 다 그냥 다 HADS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러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질환들이 아니면서 가족 내역까지 다 확인을 하고 여기에 있는 합병증까지 확인을 해야지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네, 더 어려워요, 네, 진단받기.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고, 오진단으로 되게 많이 써, 오진단 많이 받았던 게 anxiety, 불안증, depression, 우울증, migraines, 편두통, POTS. 이건 오진단은 아니지만 맞는 진단은 아니었죠. 이게 POTS가 있는데도 이 POTS를 유발시킨 진짜 원인은 못 찾았으니까 오진단이라고 여기에 써 있는 것 같아요. IBS, Irritable Bowel Syndrome. 그걸, 네, 반질성 방광증후군이라 그래서 뭔가
방광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죠. 진짜 방광염이 아닌데 방광염처럼. 네. 이렇게 많이 오진단을 TMJ, 받았다고 해요. TMJ, 턱관절 네. 장애고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의사들이 저는 몰라요 할 때 많이 내려줘요. 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섬유근육통. 음, 많이 듣던 용어들이죠.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진단명을 받았겠어요. 정신과 가서 약 먹고, 어디 가서 약 먹고, 어, 관리해도 안 낫고, 음, 그런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전자 질환 10년 동안이나 진단을 못 받았다는 거는 10년 동안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한 거고, 이 관리 없이는 이 질환은 퇴행성은 아니지만 관절에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쓸수록 문제가 더 심해지겠죠? 더 악화되겠죠? 저희가 봤죠. 골극이 자라서 결국에는 휠체어를 타게 됐죠. 음,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그리고서 운동 치료 없이 산 분들인데, 전 이게 되게 마음에 걸렸고, 마음에 걸린 거 외에 많이 불공평하다 생각해서 떠났어요. 이거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잠깐 근데 이게 10 years, 10년 걸린다는 거 우리나라 통계가 아니잖아요. 결국엔 골극 자라서 휠체어 생활하게 되신 분은 사실은 우리 미국에서 한국인들은 거의 그냥 불가능, 진단을 못 받는 거죠. 음, 이건 미국 모르고, 통계고요. 네. 한국은 아마 10년에 2배 가까이겠죠. 2배 아니면 그냥 평생 모르고 살겠죠. 네, 이건 자료들 다 써놨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앨러스 달로스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자료 들이 많은 단체가 있어요. 이 차트 아까 보여드린 유형 차트랑 베이턴 테스트 차트 둘 다 앨러스 달로스 소사이어티에서 공유한 자료고요. 여기에 앨러스 달로스 여기에서 그 앨러스 달러스 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피지컬 세라피 코र्스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 외에 그냥 과가동성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랑 관리법, 운동법에 대해서도 많이 적혀져 있고요. 네, 그럼 저는 준비해온 게 여기까지.